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높은 성능을 갖춘 차세대 차량들은 지금과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부품 개발도 빠른 준비가 필요하겠죠. 미래차 부품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개발센터가 국내 최초로 광주에 생깁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모델 사이버트럭입니다. 차량 속 부품들은 전압 48V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어 전기 효율은 높고 전선 등 부품은 간소화됐습니다. 1960년대 자동차 부품의 표준 전압이 12V로 바뀌고 나서 지금까지 유지됐지만 미래차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다행인 건 광주에 전기전자 센서 등 미래차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센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스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비는 어느 곳에서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유일하게 그런 전장 부품의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미래차 전장 부품 개발센터는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7,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어지며 시험실과 평가 분석실 등이 포함됩니다. 센터에는 첨단 장비 8종이 구축되며 전압 48V 기반의 미래차 부품을 시험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래차 생산을 본격 시작하게 되면 이에 맞는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국비 등 235억 원을 투입합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부품이나 표준 사양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차종들이 굉장히 빨리 요새는 현대기아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 인증받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 있으면 정말 좋죠. 센터가 2028년 완공되면 광주자동차 부품기업 3곳 중 1곳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빅그린 산단에 있는 친환경차 개발 장비 160여 종과 인공지능 시뮬레이터 등과 연계해 자동차 부품 설계부터 생산 인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장소들이 관광 코스로 재탄생했습니다.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시가 소설 속 주요 장소를 탐방하는 소년의 길 입문 투어를 마련한 건데요. 투어 참여는 이번 주말부터 가능합니다. 천홍희 기자가 전합니다. 광주 북구의 중흥도서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빨갛게 밑줄이 쳐져 있고 동호야라는 글씨에는 문재학이라는 메모도 보입니다. 동호의 실제 인물인 문재학 열사의 부모님이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책을 광주시에 기증한 겁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었던 필사나 그게 좀 피처럼 희생처럼 느껴졌던 부분이 좀 애잔하고 중흥도서관이 있던 자리는 문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가 과거에 살았던 곳으로 한강 작가가 소설을 쓰기 전 김 여사를 만나러 찾아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광주시는 5.18 45주년을 맞아 소설의 배경이 된 상징적인 장소들을 탐방할 수 있는 소년의 길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광주 효동초등학교 일대 등도 하나의 관광 코스에 담겼습니다. 헬기 사격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일빌딩 등 5.18 사적지들도 한데 묶여 여행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슬펐어요. 광주시는 시민들이 소설 속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소설에서 해당 장소가 언급된 부분을 발췌해서 책자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가 다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오케이가 떨어진 내용들입니다. 예. 소년의 길 입문 투어 프로그램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무료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2명은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5.18의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다시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가 5.18의 은폐,
왜곡 조작이라고 답했고 5.18의 발포 경위와 책임이라는 답변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두환을 미화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성사됐지만 6개월째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두환 잔재 청산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5.18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MBC 경남의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군이 새천년 생명의 숲이던 공원 이름을 전두환의 호를 따 일회공원으로 바꾼 건 2007년. 전두환 찬양공원을 폐지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18년째 이어지지만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행정이 이거를 만들어놨는데 마치 찬반 양쪽에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뒤로 쏙 빠지는 게 자기가 이런 저질러 놓고 수습은 주민들 보고 하라. 이게 뭐 이렇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군청들 전두환의 기념식소 표지석도 영호남의 단체들이 제거하지만 합천군은 곧바로 되돌립니다. 전두환 표지석도 군 재산이란 겁니다. 합천에는 지난 79년 12.12 군사 반란이 아직도 이처럼 진행 중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국민을 학살한 학살자를 숭배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전두환 찬양공원을 폐지하고 관련 법률을 만들어 달라며 10만 5천여 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국민청원은 국회에서 멈춰섰습니다. 안건만 상정하고 6개월 동안 심사를 미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심사 기간을 또다시 오는 12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이게 언제 저희 안건으로 잡히고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고요. 합천의 단체들은 국회가 침묵을 통해 독재자의 잔재를 지켜주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며 전두환 잔재 청산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된 응징이나 징계가 없이는 또 다른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전두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합천의 단체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해 서명을 비롯한 전두환 잔재 청산 입법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글로컬 대학 30.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해 8개 대학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들이 어떤 전략으로 뛰고 있는지 이재원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2년 연속 고배를 마셨던 전남대는 AI를 전면에 내세워 마지막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남대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인간 중심의 AI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대학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과기원 에너지공대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연구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대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교육 모델을 만들고 1도 1대학 국립대학 통합 모델과 더불어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광주형 리서치 트라이앵글 모델을 제안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선대는 지역 맞춤형 신산업과 인재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고 13년 동안 축적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AI와 건강관리 분야에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선이공대와 조선간호대와의 단계적 통합도 내세웠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광주대와 호남대는 연합대학을 표방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입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70%를 넘어서는 중복학과의 경계도 허물겠다는 전략인데 두 대학은 총장의 울타리까지 걷어치울 예정입니다. 호남대나 광주대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과들이 중복이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조정해서 광주의 서비스 산업을 잘 이끌어가는데 좋은 인력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같이 협력하게 됐습니다. 광주여대와 성원대는 각각 통합 돌봄 체계와 철도를 특성화해 단독으로 신청했고 전남에서는 동신대와 목포 가톨릭대, 목포 해양대가 다른 대학들과 연합을 통해 다시 한번 글로컬 도전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순천대와 목포대, 광주보건대가 각각 글로컬 30에 지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대학이 웃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예비 지정 평가는 이번 달 안에 실시되며 최종 결과는 9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보리처럼 가을에 씨를 뿌려 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들의 수확량이 올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지난해 가을 역대급으로 많이 내린 비처럼 이상기후가 원인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밭갈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싱그러운 초록 물결이 넘실대야 할 보리밭을 트랙터가 무심히 밟고 지나갑니다. 잦은 비에 봄철 저온 현상 등이 겹친 탓에 생육부진으로 올해 수확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동계작물 재배 농가들이 모여 밭갈기 투쟁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보리들을 살펴봤더니 평년보다 키가 절반밖에 자라지 못하거나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리, 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기에만 지금 보리가 좋은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보리 생육이 아주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생육 부진의 원인은 파종기 내린 역대급 비. 가을과 봄 파종 때마다 많은 비가 내려 파종이 늦어지고 그마저도 씨가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소사료로 사용되는 라이그라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른 허리 이상 줄기가 길게 자랐어야 하지만 생육 부진으로 한 뼘 이상 꽃대만 길게 자란 상태입니다. 지난 봄 추위와 더위가 연이어 발생하는 급격한 기온 변동이 겹치며 꽃이 일찍 핀 탓입니다. 꽃이 핀 뒤 2주 안에 수확하지 않으면 작물의 단백질 함량이 떨어져 상품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늦게 심어 덜 큰 작물을 더 기르지도 못하고 이대로 베지도 못하는 농가들의 고민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풀이 전부 다 애질로 다가고 새끼도 안 치고 모든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수확량이 전혀 안 나옵니다. 또 그러나 뭐 장군 전체가 전라남도 전체가 지금 다 그럴 할 겁니다. 전남도는 파종이 늦었던 만큼 한 달가량 더 수확 시기를 늦추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로 생육에 적합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수확량은 전년 대비 80-9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정도까지는 수확을 완료. 농민들은 이 같은 생산량 감소가 이미 지난 가을 예견됐던 상황인 만큼 동계 사료 작물도 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시민들의 사회 대개혁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오늘 5.18 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정신 헌법 수록과 4년 중임제, 국민주권 강화 등 10개 분야에 대한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광주 시민 목소리가 담긴 사회 대개혁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